네, 계속해서 증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누구나 아름다워지고 싶은 것은 아마 모든 세계인의 소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미용 의료기기 분야가 상당히 시장에 관심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한양증권 박민주 연구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한양증권 11월 들어와서 미용 의료기기 분야 종목들이 상당히 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최근에 그렇지만 지금은 조금 횡보하고 있는데 이게 주가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리오프닝 기대감이랑 저희 3분기 실적 관련해서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줬던 것 같은데 이제 지금은 좀 횡보를 하고 있긴 한데 앞으로는 이제 또 개별 기업의 실적 이제 4분기가 아무래도 좀 성수기다 보니까 그 실적에 힘입어서 또 주가가 견인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또 앞으로도 이제 저희 억제됐던 수요가 좀 계속 발생을 하면서 시장도 자체가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미용 의료기기는 코로나가 끝날 것이란 기대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미리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과하게 반영된 것도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앞으로 더 성장할 시장으로 보는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리오프닝 기대감이 이제 선반영된 거는 이제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반영이 되어서 지금 계속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억제된 수요가 있고 좀 딜레이 됐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이제 반영돼서 수요는 계속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저희가 다 알다시피 이제 환경적인 요인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사회적 요인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이제 여성의 경제력이 증가한 점, 그리고 이제 저희 수요층이 원래 여성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좀 남성이나 이제 좀 어린 분들 이렇게 나이대도 좀 다양해지면서 수요층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앞으로도 시장 성장성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실적이 그만큼 뒷받침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이제 해외 매출이 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특히 우리나라 기업은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선진국 대상으로만 좀 이제 납품을 좀 했었다면 요즘은 브라질이나 베트남 등 같은 이제 신흥국에서도 점점 시장이 커지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매출 이제 이루어지는 대상국이 좀 더 다양해지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여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 남성들도 화장하는 시대고 또 점점 화장하는 연령이 어려진다는 거 그리고 이게 개도국들이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런 수요가 일어난다는 거 이런 점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있다고 봐야겠네요. 자, 미용 의료기기 분야는 경기 침체의 타격이 좀 덜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아무래도 내년에는 이제 전체적인 경기가 침체될 것으로 보는데 이 어떤 모멘텀으로 이 시장에서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경제 침체에 이제 타격이 하나도 없다고 이제 보는 건 사실 거짓말이지만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좀 병의원의 직접적인 방문 수요가 줄기도 했고 이제 수출이 제한되면서 이제 해외 매출이 줄기도 했는데 그 뒤에 오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고정 수요층이 이제 확실히 있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 이제 영향을 좀 덜 받았다고 분석하고 있고요. 이제 그 후로 이제 주가나 실적 흐름 보면은 타 업종 대비 좀 그래도 안정적으로 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장 자체가 좀 더 커질 것으로 계속 보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 기업들도 이제 대상국을 더 늘려가거나 이제 수요층을 좀 타깃을 좀 다양화하거나 이제 가격을 좀 조정하거나 이런 전략을 통해서 이제 타깃을 좀 늘려가는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떤 나라들의 우리 이 제품들이 많이 나갑니까? 기업마다 많이 다르긴 한데 특히 요즘 잘 팔리는 이제 고주파 제품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 선진국에 조금 더 많이 나가는 편이고요. 이제 나머지 홈케어 상품들 이런 데는 조금 개도국에 좀 많이 나가기도 하는데 요즘은 브라질 시장이 좀 계속 크고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이제 매출이 좀 늘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바로 그런 점에서 리포트 제목도 잠재력에 주목하라 이렇게 다루신 것 같은데요. 그런 기업을 어떤 기준으로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방금 말씀도 드렸듯이 이제 시장은 성장하고 있고 그건 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좀 밸류에이션 수준이 좀 낮은 기업들, 그래서 투자 매력도가 좀 높은 기업들 위주로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또 조건이 또 필요하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확실히 치료 효과를 좀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인정받을 만큼 이제 치료 효과를 이제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판매를 좀 할 수 있기 위해
위해서 저희가 이제 레퍼런스도 좀 최소한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밸류에이션 수준이 낮거나 조금 이제 확장성이나 성장성에 비해서 이제 그런 밸류에이션 수준이 낮은 기업들 위주로 저는 이제 투자를 추천합니다. 장비 소모품 판매 호조 기업은 어떤 의미입니까? 장비 소모품이라는 건 어떤 거죠? 보통 이제 저희가 장비를 판매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무래도 네. 장비가 계속 고가다 보니까 그게 중요한데 이제 장비에 따라가는 소모품을 판매하는 게 요즘 또 장비에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소모품이 없게 되면 이제 장비를 판매하고 이제 끝나는 거기서 거죠. 끝인데 네. 소모품은 장비를 판매하는데 거기서 계속 소모품이 필요하니까 이제 락인 효과가 또 일어나서 이제 장비를 사가는 데서 계속 소모품을 구매를 이제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이제 장비가 사실 이제 초반에 많이 팔리고 나면 좀 매출 성장률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소모품이 계속 같이 판매가 되면 그걸 상쇄하는 효과도 있고 아무래도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좀 영업 이익률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많은 기업들이 이제 소모품 판매를 계속 하려고 예. 네, 하고 마치 있습니다. 그 잉크젯 프린터가 생각이 납니다. 네. 프린터 가격은 되게 저렴한데 사실 잉크 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맞아요. 계속 갈아 끼워야 되고 맞아요. 뭐 그런 거죠. 자, 구체적인 종목을 꼽는다면요. 일단 미용 의료기기 업종에서는 이제 점유율 높은 이제 다양한 기업들도 많지만 좀 더 주목받지 못했던 기업들을 좀 발굴해 보려고 했는데요. 이제 처음으로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비올 추천드리는데 비올이 이제 RF 고주파 에너지 기반으로 미용 의료기기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이제 FDA 이제 승인을 최근에 받아서 예. 미국에 진출을 최근에 완료를 해서 이제 진출을 해서 장비를 판매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미국의 한 주에만 판매를 한 상태예요. 근데 앞으로 이제 미국의 남은 주 이제 49여 개 주에 계속 판매를 한다고 해서 이쪽으로 확장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어서 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좀 밸류에이션 수준이 이제 타 기업 대비 낮고 투자 매력도가 지금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추천드리게 됐습니다. 그럼 매출은 어느 정도 돼요, 비율이? 지금 작년 기준 200억이 좀 안 되는데요. 이제 100억대 후반으로 나오는데 올해는 그래도 좀 작년 대비해서 2배 정도 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분기에 이제 거의 200억을 넘겼는데 좀 작년 총 매출보다 이미 많이 나온 상태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미용의료기기 업체에서는 이제 4분기가 성수기다 보니까 이제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모품도 지금 프로모션 기준 소모품이 많이 소진이 돼서 이제는 소모품을 이제 판매를 하는 대로 이제 매출이 좀 찍히는 구조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예, 비올의 기업 내용을 좀 더 깊이 짚어주신다면. 기업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는 수출을 이제 80% 넘게 하는 기업이고 이제 대표적인 이제 저희가 매출 대표적인 장비는 실퍼맥스가 있는데 이걸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미국에 진출한 신제품이 요거거든요. 이제 다른 기기들도 판매하고 있지만 이쪽에서 이제 신제품 매출이 좀 기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 요거 지금 미국에서 출시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1년 만에 이제 판매 대수가 900대를 넘겼다고 하네요. 보통 이제 300대에서 500대가 이제 평균이라고 하는데 그걸 훨씬 넘겼으니까 좀 이제 품질이나 이런 거에서도 좀 인정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중국이랑도 공급 계약을 올해 초에 완료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신흥국 시장에서도 좀 판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다른 이제 비슷한 기업으로는 제가 원택이라는 기업도 추천드리는데 이쪽도 이제 비슷한 고주파 장비를 판매하고 있어요. 이제 제 대표적인 장비가 이제 올리지오라는 장비인데 아마 써마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이제 제일 유명한 장비인데 요거랑 이제 기능이 비슷한 장비거든요. 근데 이제 세계에서 이제 저희가 두 번째로 제품을 만들었고, 근데 이제 써마지에 비해서 저희 제품이 훨씬 좀 저렴한 편이고, 우리나라에서 좀 저렴한 편이고, 대신에 이제 소모품은 또 비싼 축에 속해서 이제 올리지오만 비싼 건 아니고 이제 소모품이 또 비싼 소모품이어가지고 저희 장비를 또 타깃을 넓게 해서 많이 판매할 수 있게 되는데 거기다 소모품 매출까지 얹혀지면 좀 매출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 승인을 받아서 앞으로 미국 진출할 것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이쪽에 진출을 하게 되면 이제 또 레퍼런스도 생겨서 앞으로 해외 확장성에 좀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비올이나 원택, 저는 뭐 좀 생소한 기업이지만 벌써 이렇게 해외 시장 개척하고 우리 기업들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사실 뭐 미용 목적의 치과 치료 이런 건 별로 이제 관심이 좀 덜했는데 이제 마스크 벗게 되면 덴탈 분야에 어떤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요? 아, 그래도 덴탈 분야도 요즘 이제 에스테틱 덴티스트라고 좀 미용 신미성을 좀 강조하는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투명 교정 시장이 좀 개화된다는 말이 좀 많고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좀 개화되지 않은 시장인데 이제 선진국을 시작으로 좀 계속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직 크지 않았을 때 이제 미리 투자를 하고 이제 전략을 살펴보는 게 어떤가 해서 이제 추천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 투명 교정 시장이 열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기업이 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까? 일단 세계적으로 이제 글로벌에서 가장 판매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은 얼라인 테크놀로지스인데, 이쪽에서 거의 이제 90%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점점 임플란트 회사들이 이 투명 교정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같이 판매를 할 수 있고 묶어서 판매를 할 수 있고 또 기술 같은 것들이 이제 덴탈 기술이 있으니까 조금 다른 업체들보다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덴티스라는 임플란트 업체가 이쪽에 좀 진출을 했는데, 이게 또 자체 솔루션이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으로 나뉘거든요. 근데 얼라인 테크놀로지스랑 이제 덴티스트 그리고 몇몇 안 되는 기업들만 자체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이 솔루션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이제 좀 맞춤형으로 이제 제공이 가능하고 또 이제 시술 시간도 많이 줄어들고 사실 정교함이 좀 많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투명 교정 조금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거의 국산은 저희가 대부분 덴티스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뭐 아무래도 대부분 전부 다 이제 수출 위주의 기업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 환율 영향은 어떻습니까? 아, 최근에 환율 달러가 강세가 많이 올라가지고 환율 영향이 꽤 컸던 걸로 알고 긍정적으로 있는데, 컸던 거예요? 네, 긍정적으로는 이제 환차익을 많이 수취한 기업도 많고, 근데 이게 어떻다 이제 절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기업마다 많이 달랐어요. 그게 왜냐하면 이제 달러가 이제 좀 강세가 지속되면서 좀 부담을 느껴서 좀 주문을 딜레이하거나 하는 이제 업체도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가 좀 떨어지는 기업도 있었고, 뭐 반대로 환차익을 좀 많이 수취한 기업도 있었고, 이렇게 좀 나뉘었습니다. 기업들마다. 자, 뭐 아무래도 이제 이 미용 의료기기가 또 좀 오르다가 지금 주춤한 상태인데 연말까지 투자 전략을 꼽아주신다면? 아, 연말까지는 이제 저희 4분기 실적을 좀 많이 기대해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4분기가 특히 성수기고, 네, 겨울방학이나 뭐 선물 수요가 많은 거예요? 선물이라기보다는 이제 이제 상품권 수요도 뭐 말씀하신 대로 있겠지만 이제 방학이라는 약간 그런 게 있고, 이제 휴가철 이럴 때마다 좀 많이 수요가 많아져서 특히 겨울 다음이 여름이거든요. 여름엔 좀 덥고 하다 보니까 겨울보다는 좀 시술을 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4분기 아마 실적이 좀 좋게 나올 것 같아요. 그쪽에 그렇게 이제 연말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겠고, 내년에도 좀 이제 올해 이제 상반기에는 좀 주춤했으니까 하반기 정도로 계속 가지 않을까, 이 정도로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좀 생소한 분야지만 미용 의료기기 기업들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양증권 박민주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